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한 번쯤은 해본다는 다이어트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지중해식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화사 다이어트,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이어트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담당하는 것은 식욕 조절입니다. 이러한 식욕에는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이 있으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하면 진짜 식욕은 신체적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고 가짜 식욕은 심리적 갈망으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진짜 식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즉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생존 본능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적, 신경학적 반응이 조합돼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식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식욕처럼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가 아니고 처음에는 출출하네 에서 시작하다가 그 강도가 점점 세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범용성입니다.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 마라탕이 먹고 싶어, 두쫑쿠가 먹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도 되니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떨리다가 나중에는 어지러워지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신호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만감입니다. 가짜 식욕은 먹고 나면 약간 후회나 허탈감이 오지만 진짜 식욕은 먹고 나면 포만감이 생겨서 기분이 좋게 됩니다. 가짜 식욕은 밥을 먹었는데도 달달한 디저트가 땡겨, 이런 것처럼 배가 부른데도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는 욕구입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식탐이나 허기로서 스트레스나 외로움 같은 정서적 변화, 아니면 습관, 아니면 호르몬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가짜 식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식욕처럼 이 욕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갑자기 마라탕이 먹고 싶네? 아니면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렇게 갑작스러운 갈망으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진짜 식욕처럼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도 돼가 아니라 마라탕이면 안 돼, 두쫑쿠면 안 돼, 아니면 떡볶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특정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심리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식욕은 진짜 출출해서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가짜 식욕은 머릿속에 어떤 특정 음식의 맛이나 향이 맴돌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식후 죄책감입니다. 진짜 식욕은 먹고 나면 포만감이라는 즐거운 감정이 남지만 가짜 식욕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먹게 되면 허탈감, 후회, 이런 것이 밀려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가짜 식욕은 30분만 참으면 없어집니다. 처음에 15분에서 30분만 참으면 없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선 지금 느끼는 식욕이 가짜 식욕인지 진짜 식욕인지를 구별해서 이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짜 식욕은 심리적 갈망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주의 분산을 지켜주고 그리고 심리적 충족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이러한 갈망들은 처음 15분에서 30분간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면 갑자기 신기루처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치질을 하거나 가글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 가짜 식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이나 식이섬유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갈증과 허기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과 식이섬유를 먹으면 심리적 갈망이 다소 줄어드는 현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로 음료수를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서 자기 심리적 충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식욕들은 미리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맵거나 짜거나 달거나 아니면 술이나 빵 등의 음식들은 가짜 식욕을 폭발시켜서 다이어트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다이어트 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를 두는 것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팅데이 때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식욕이 폭발해서 다이어트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느낌으로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식욕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갈망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칼로리로 포만감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보다 지방이나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라고 하는 것이고,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물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진짜 식욕은 특정 음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칼로리로 포만감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등의 음식이라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은 샐러드와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다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런 혈당 쇼크를 방지해주는 것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먹는 칼로리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욕들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욕들이 먼저 조절이 되어야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먹는 칼로리가 조절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을 구별해서 이에 맞는 대처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며, 또한 다이어트를 성공한 이후에도 그 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림성형외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